강력합니다. 자, 이번 챕터는 외격의 쓰임과 외격의 쓰임과 버림에 대한 분명한 이치라고 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격의 쓰임과 버림이에요. 외격의 쓰임과 버림에 대해서 자, 외격이라는 건 이미 보니까 글자 외격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외격이란 말의 반대는 또 있겠네. 그럼 뭘까요? 내격이란 말이네. 그 외격과 내격. 그죠? 그럼 격은 그럼 우리가 분류할 때 외격이라는 것과 뭐? 내격이라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럼 내격이라는 말은 무슨, 여기서 말하는 굳이 외격이라고 했으니 내격은 뭘까요? 정격. 네, 정격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통명리, 그죠? 정론. 이걸 가지고 이제 내격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그것과 다른 뭐가 있겠다? 다른 격이 있겠구나. 그걸 뭐라? 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격이 아닌 별도의 다른 격, 그걸 가지고 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외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외격이라고 하는 것이지, 외격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들어가 보죠. 자, 팔자의 용신. 용신은 뭐죠? 격이죠. 팔자의 격은 본래 오직 어디가? 원령만이. 요 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원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령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오직 원령만이 위주인비 어찌하여 또 외격이 있는가? 오호. 팔자간지 자자 통기 원령. 그러니까 이 팔자간지는 글자 매 글자가 다 어디에 통계되어 있다고요? 원령에서 원령학이라고 했는데 원령학이 아닌 것이 그럼 또 격이 된다? 그럼 말이 돼요? 일단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외격이란 외격이란 대저 원령의 용신이 없음으로 인해 권형, 저울질이라고 그랬죠. 균형이라고 표현합시다. 권형을 위해 쓰인다 하여 외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무슨 소리냐? 자, 팔자간지, 자자, 통기, 원령이라고 그랬죠. 자, 8글자가 다 어디 통계한다고요? 원령이 통계한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건 정격이죠. 이게 바로 격이라, 격용신. 이게 사주팔자 용신이에요. 그런데 이거 없이도 뭐를 찾겠다는 것이죠? 격을 잡겠다라는 거야. 원래 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원래 격이라는 뜻이 뭐죠? 용신, 원령 용신이죠. 그런데 원령을 쓰지 않고도 뭐를 만다고요? 그 말이 일단 안 맞는데, 그죠? 말이 되지 않는데, 근데 어째서 이걸 격이라 할까 이 말. 이해됐죠? 자, 예를 들면 봄의 목, 겨울의 수. 그러니까 봄의 목이니까 뭐죠? 갑의 인명, 그죠? 겨울의 수, 임계의 해자. 이해되죠? 4개월에 진술충미, 진미술충. 여기서 이제 주로 진술충미 잡기를 4계로 표현할 때는 계절로 변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진미술축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4개월에 태어난 토의 유형은 일과 월이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월에서 용신을 정하기가 곤란하더라. 무슨 얘기냐? 자, 방금 이야기했죠. 자, 갑이 이게 무슨 오행으로 뭐죠? 목. 그래. 이거 목이고, 그쵸? 그 목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이 있네. 이건 뭐예요? 같은
목이잖아요.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자, 무인데 여기에 진. 같은 뭐예요? 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신을 정하기가 곤란하더라는 거야. 곤란하다는 거야. 자, 또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곤란할 것도 없어요. 왜요? 그 자체가 이게 격이니까요. 자, 예를컨대, 자, 봐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갑이 인월에 태어났어. 또는 묘월에 태어났어. 이건 뭐죠, 그러면은? 럭겁격이야, 겁격이야. 그래. 겁격이라고 하면 돼. 이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격을 찾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리고 또한 다른 데 이 격을 찾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 이 사람들은 아까 뭐가 우선이었죠? 재관 중에서도 뭐가 더 우선이죠? 관인 거야, 관. 관 찾는 훈련은.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배울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귀법이라고 해요. 귀법. 이제 미리 잠깐 봅니다. 귀법이라고. 귀법이라는 귀라는 거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시야. 시에 관만 있어. 그럼 무조건 쉬기법이야. 그러니까 시상 편관표, 시상 편제표. 무슨 말이냐면 시에 있으면 무조건 귀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령하고 상관이 없는. 원래 원령이 아니면 격이어야 하네요. 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쓰고 있다는 그게 외격이라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외격하면 그걸 맞는다 소리예요, 틀린다 소리예요. 틀린다는 소리를 이미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근데 이게 이 챕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왜? 시중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돼. 이해되시나요? 네. 자, 가요. 그래서 물론 유상, 속상, 충재, 회로, 형합, 요형, 정남, 조양 등 이거 다 뭐냐면 이런 건 다 기합이라고 해. 기합. 이 말이 좋아 기합이지. 자, 이게 내가 표현하기 좋게 해서 이제 기합이라는 면을 써주는 거야. 사실은 이 기합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성학에 가까워요. 성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기 쉽게 그냥 좀 굉장히 높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학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나 그것은 기학에서 일리가 있는 것이지 뭐에는 일리가 없다고요? 자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쓰면 돼요. 차라리 자미두서에서 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정난차격, 조양격 이게 다 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정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이걸 외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원령에서 투강되거나 원령이 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봐요. 등의 격을 모두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원령 자체에 용신이 있다면 구태의 별도의 외격을 찾을 까닭이 있겠는가? 원령에 격이 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갑의 인이라고. 같은 동모행이죠. 이게 격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격이에요. 십격에서 격인 거예요. 격이 있는데도 이게 같으면 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기 때문에 이건 격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격을 못 찾으니까 이 격이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그렇지. 바로 이러한 유들의 이거는 지금 등등등등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밑에 제가 추석을 달아놨습니다. 그죠? 자, 잠깐 여기에서 그러면은 추석으로 가보죠. 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네? 자, 여기 잠깐 요거는 이제 읽어보고 합니다.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신취팔법이라고 해요. 신취팔법. 그러니까 귀신 것처럼 팔법을 취한다라는 거야. 응? 이게 이 사람들은 표현법을 굉장히 신묘하게 제목을 정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쉰7팔법이라고 그래서 사주의 형태를 8개로 구분한 것으로 유상, 속상, 종상, 화상, 조상, 반상, 비상, 복상. 이거 다 어디 나오는 말이죠? 적천수. 적천수 가면 이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요런 거,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건 정격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다 외격이에요. 외격. 등의 외격사주를 말하는데, 유상이나 속상은 외격 중에 종왕이나 종강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또 이제 분류를 한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종왕이나 또는 종강격이라고 하고, 화상은 화기격, 귀상은 종살격.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화기격이라는 거는 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갑이 기를 만나면 뭐로 변해? 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지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약은 육식화갑자는 다 기약이죠. 육식갑자는 다 기약이죠, 기약. 기약이에요, 기약.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기약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법인 자평학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기약을 쓰지 않습니까? 써요. 쓰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는 거예요. 왜? 반드시 갑과 기가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토가 돼요. 화가 돼요. 이걸 화기격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변할 수 있냐라는 걸 설명을 할 때 반드시 화는, 그죠? 화의 상이 있으면, 각기가 있죠, 그죠? 화의 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령이 그렇죠. 화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근이. 화근이 있어야 되는 것의 그 1차가 뭐다? 그게 원령이나 운령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밑에서 변해서 근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화기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가지고 진화라 그래. 진짜 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종살격. 이건 뭐냐면 내가 관을 버리고 살로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신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합관 유살이라 그래. 또는 합관 존살이라 그래. 그러니까 관을 합해버리고 뭘만 남겨? 살을 남기면 이 살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다 어디에서 우리는 중요되어 있는 것이죠. 월지 원령에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뜻은 뭐냐면 그냥 살이 강해. 그럼 살로 쫓아가는 거야. 이쪽이 왕해. 그럼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야. 종아라 그래가지고 식상이 강해. 그럼 뭐야? 자식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종아격 이렇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격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법에서 말하는 이 격이라는 거는, 이 단어가 신법에서 자평하게 쓰는 격과 글자가 달라요? 같죠? 뜻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격과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케이스라는 거, 그죠? 어떤 형태, 타입, 요런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요런 타입, 요렇게 되는 타입이라는 말은 요거랑 같아요. 근데 요때는 뭐냐면 요런 타입이 수백 천 가지야. 여기서 말하는 건 8가지야. 그냥 격이라는 건 딱 구조식을 말해. 딱 정해놨거든요. 요렇게라고. 야, 그것이 달라. 글자는 같으나 실제로 쓰이는 용도는 뭐예요? 전혀 달라요. 단어는 같아요. 격이라고. 무슨 격, 그 격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지금의 자평학에서 쓰고 있는 그 구조식의 격이라는 말과 이 말의 격은 이건 다 타입이란 뜻. 어떤 정형된 틀, 타입이란 뜻이지
구조식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자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신치팔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두 월지원령에 의한 전격이 아닌 외격의 분류로서 전격이 성립되기 이전에 고전명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전명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어중 선생이 이 명리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리학의 사주명리학이라는 걸, 명리학이라는 건 사주명리학만이 명리학이 아니죠.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이 명리라면 명의 이치를 추론하는 거니까 기문둔갑도 있고 자미두수도 있고 한 가지의 명을 추론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주명리학, 사주팔자를 가지고 하는 명리학은 최초로 누가 먼저 만드셨다고? 이어중 선생. 그러니까 이어중 선생이 만들어 놓은 이 고법의 시스템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그걸 하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례화하고 새롭게 다시 정립한 게 뭐죠? 자평학이죠. 그건 누가 만든 것이죠? 서자평이 만든 거예요. 그냥 그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 정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고전명리라는 거는 그게 명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평명리학이 뭐다?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뭐예요? 달라요. 구조식이 달라요. 기하구로만 쓰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네. 좋아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또 봄의 목. 자, 이건 뭐예요? 봄의 목이죠. 맞죠? 겨울의 수의 경우 사주천간에 이미 재관칠살이 있는데, 이렇게 칠살들이 있는데, 이들을 버리고 외격을 취한다면 이 역시 크나큰 오류가 된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고법의 명리들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같아야 안 같아요? 오행으로 같아요. 이 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원령 무용이라 그래. 원령에 무용 용신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닌 것이죠? 원령에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죠. 팔자간지 자자 통기원령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지에서 투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령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원령과 짝을 이룰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걸 내용물로 상신이라고 그래서 있죠. 자, 보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좌오묘유니까 월급격이긴 한데 뭐라 그러죠? 좌오묘유니까 양인격. 오케이. 양인격이 되겠죠? 양인격에는 뭐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정도면 세트메이드가 돼요, 안 돼요? 세트메이드가 됐으니까 이미 벌써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얘를 갖다 그냥 격이다 그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외격이라고 해.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격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죠? 상신이 되겠죠. 왜? 자, 그런데 이 상신은, 자, 이걸 격으로 주체를 두어버리면은 얘가 격이 계속 영음이 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운에 따라서 답이 틀리지 안 틀리지? 틀려져요. 자, 볼까요? 전격으로 돌아갑니다. 얘는 뭐죠? 얘가 지나치게 강왕하기 때문에 임묘진 때문에서 얘가 상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다시 돌아갈게요. 신유술로 한번 가봐요. 신유술로 갔더니 격이 어떻게 돼버렸죠? 수령. 그래요. 목은 언제 왕하죠? 봄에 왕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상하고, 그죠? 여름이 휴하고 가을이 수해. 자, 신유술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수령으로 갔네요.
수렴으로 갔으니까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이걸로 갖다 까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작살나. 귀신이죠. 귀신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얘가 뭐가 된다고요? 경이라고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엉터리가 현실적하고는 그러니까 이 자연학하고는 전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원리 속성, 즉 원령학이에요. 자연의 원리 속성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뭐만 찾는다고요? 사주에? 관성만. 이거는 현대의 물상명리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물상명리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거잖아.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그럼 뭐라 그래? 드넓은 평원에 우투성 동양이 있고 거기다가 뭐 병화 있으면은 뭐가 통명이고 임수가 있으면은 강물이고. 그건 뭐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 원령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령을 모르면 그 전혀 다른 이런 소리가 되어버리고. 이해되나요? 네. 이 외격의 허실이 이게 전혀 앞뒤 맥락도 안 맞는 거예요. 오직 뭐만 쫓아간다고? 길성이라는 개념, 재관만 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러한 까닭과 같이 천간에 재가 있다. 천간에 재가 있어. 천간에 재가 있는데 또 어찌하여 충재를 쓴다고 할 것이며 천간에 정관이 있는데 어찌하여 한목을 쓴다고 할 것이다. 자, 무슨 소리냐? 이제 하다 보니까 오만 소리를 다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소리야. 천간에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렇게 재성이 있다 이거예요. 천간에 재성이 있어. 재성이 있으면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재성이 있어. 그러면 이게 동월에 겨울에 임수는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야 그래.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설기. 이 설기, 저 병정 재성으로 설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얘가 상실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상실을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게 천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없어도 그래. 예를 들어서 재가 없다면 충해서 재를 쓴다는 거야. 가령해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런 뜻이야. 자가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야? 자오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오가 오면 오는 뭐예요? 수급파. 이게 재잖아. 네. 그래서 자가 오면 오가 오면은 좌우충을 해서 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요? 이게 충재라 그래. 이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런다고요? 비합 비출. 소위 뭐라서 후킹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좌우충이 된다는 거지 이제 좌우충을. 자가 있으면 뭐를 불러온다고? 오를 불러온다는 거야. 그럼 사실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격이 깨져버리잖아요. 격이 깨져버리는데, 격이 깨졌는데 거기 내용물을 담은들도 뭐 할 거예요? 다 세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러한 까닭과 같이 제가 천간에 제가 있는데 또 어째서 충재를 또 쓰려고 하느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소리죠. 이게 좌우충이 되면 천간에 있는 이게는 지금 현재 얘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재로서 구실이 아직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미약한 구실이죠. 얘가 옴으로써 뭐가 되는 것이죠? 재성이 강해져서 쟤를 실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해가 어느 해가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 볼 때 되었겠죠. 그때 마침 되니까 이제 제가 발동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버려? 아 이거 자원충해가지고 충전을 쓴 거야. 이건 한 번은 맞아. 한 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반대로 자 얘가 이 자월이 아니냐. 수가 자월이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봄이나 여름. 아니 얘가 저기로 한번 가보죠. 사오미로 한번 가볼까요? 사오미로 가면 수가 어떻게 됐죠? 수련이 돼버리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얘를 쓰면 어떻게 되죠? 더 찌그러져야 안 찌그러져요? 그때는 좌우충이 되면요 그때 뭐라 할 거예요?
그때는 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때 자 요게 8년 돼요 안 돼요? 요때가 8년 되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격이 된 것이죠. 그랬으니까 기가 막히게 돈이 벌어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는데도 봤더니 뭐야? 좌우충으로 충제를 한 거야. 비합 비충 후킹한 거야. 이해가요? 네.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해에 그렇게 맞았던 걸 그렇게 쓴 거야. 반대로 이것이 4, 5미로 갔을 때에는 큰일 나겠죠. 이걸 쓰면 절단 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춤은 발하기도 하거니와 또 뭐 한다고요? 또 발하기. 뭐? 발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그래요. 발하기도 해요. 뭐 한다고요? 뭐 뽑혀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충해가지고 잡아먹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 원리도 안 맞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간에 정관이 있는데 어째서 또 한목을 또 쓴다고 할 거냐? 이제 이게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한목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얘는 갑이야. 신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이 뭐예요, 이게? 정관. 정관이에요. 근데 사주에는 뭐가 없어? 벽만 있어. 벽만 있는 거야. 응. 이런 경우에는 시에 병이 있는 거야. 이러면은 얘가 뭐를 한다는 거야? 신을 끌어온다는 거야. 신을 끌어온다는 거야. 사실은 신을 끌어오는 거예요. 합거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온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식이죠. 병이 있다 손치더라도 신이 와서 그죠? 얘가 만약에 병이 귀신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적으로 가자. 얘가 이제 병이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정관이 왔어요. 얘가 희신이야. 얘가 희신이 뭐를 깎아서 병을 묶어버린 거예요. 귀신을 묶어버리면 그 애가 좋을까요? 좋아요. 나빠져요. 좋죠. 좋아지는데 그게 뭐 때문에 좋아진 것이죠? 관 때문에. 관 때문에 좋아진 거야. 이러한 정상적인 명리학의 자체 이해를 못하고 얘를 끌어왔다는 거지. 녹을, 걸록을, 걸록이 아니라 이 녹을, 관록을. 그래서 좋다. 이런 따위의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고서의 재강. 재강이라는 거는 원령재강이라 그래서 재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재강이라는 거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만 가지가 팔자, 간지, 뭐 자자, 통리, 원령뿐만 아니라 연월, 일시 다 그렇게 끌려가 한 줄로 뭐 하는 것이죠? 끌어가는 것이죠. 끌제 그물망 싹 그물로 해서 뭐예요? 끌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재강이라는 말을 갖다가 원령이라는 말과 동일말로 써요. 그 틀려요. 그건 관용어예요. 원령을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원령을 끌어간다의 의미는 뭐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원령에 있는 뭐를? 사령신을 걔가 바로 뭐예요? 재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재강이 원령이야. 월지 원령에 자, 진 중에 뭐가 있어요? 을대무가 있어. 근데 을이 만약에 뭐를 하자는 거예요? 사령관이야. 그럼 걔가 뭐라는 거야? 그게 재강이라는 것이야. 그거를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한국에는 명리 서적에는 다 보면 재강 이꼬르 뭐 원령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강이라는 단어가 원령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재강에 용신이 있으면 그 재강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서가 뭐죠? 또 연해야 연해. 자평이 아니고 연해. 연해 자평은 뭐를 합친 거죠? 연해와 연원을 합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해와 연원을, 연원은 뭘 연원이라고 그래요? 연해를 후대에 주석을 해서 첨가해서 갖다
넣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전을 연구할 때는 연원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연해만을 이야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고서에 제강의 용신이 있으면 그 제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끌고 가는 놈, 사령신이 중요하다. 자, 사령신이 사주에는 얘가 투관돼 있었어. 을이 투관돼 있었어. 그런데 이 대운에는 개수가 투관을 했어. 개수가 이 대운에 출현을 했어. 그러면은 사령관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게 메커니즘이야. 그게 뭐예요? 제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스워드가 지휘봉이 개수라는 지휘봉이 나타났는데 을목이 계속 다르단 말이에요. 저 지휘봉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뭐 서로 통치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래 쓰고 있던 을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물러나요. 그렇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퇴위. 대위한다. 좀 물러나야지. 그래서 신임 사령관. 그게 뭐래? 그게 뭐라고? 이게 제강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네. 이 제강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이 말을 이해 못해. 근데 지금 현대 시중에 있는 명의사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전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래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 했고 또 관이 있으면 후퇴요. 다른 곳에서 격부 외격을 찾지 말라고 한 바. 여기가 방점의 별 100개야.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후퇴 다른 곳에서 뭐를 찾지 말라고요? 다른 곳에서 격부를 왜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가? 거기에 관이 있으면 그것이 격으로서가 아니라 뭘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물로서, 상신으로서. 그럼 다 내 거야 아니에요? 구조식이라는 것은 차체가 있으면 바퀴가 있으면 바퀴 따로 차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함께 있어야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구조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결코 찾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제강 외에서는 뭘 찾지 말라고? 절대로 격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이론이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른바 원령무용이라는 말이 있어. 원령무용. 자, 이 원령무용이라는 이 말이란 거는 원령의 본래 용신이 없다라는 뜻인데 원령에 쓸데 없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용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쓸 용이 없다. 지금의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인식하여서 심지어 원령 무용론까지 이야기를 해. 원령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외격을 찾는다는 소리야.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리서를 많이 쓰고 독자를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책 내가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뭐라고? 원령무용론이래. 이 말을 갖다 원령무용 쓰지 말자. 원령무용. 이 말은 원령무용이라는 거 원래 용신의 격이 없다라는 거요. 지구에 살지 말지 뭐. 그러네. 야, 나는 지구공간에 살지 말아야 되는 거네. 자, 지금의 사람들은 이런 잘못 인식하여 재성이 종종 폭발당하고 정관이 손상을 당하는 유형은 용신이 이미 파괴되었으니 원령을 버리고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재성이 예를 들어서 타격을 받아. 재성이 상신이거나 희신이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안 될 것도 없어. 그 해야. 그러면 그거를 구하는 애가 있으면 뭐예요? 개가 쓰는 거예요. 개로 쓰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학문은 절단난다라는 학문이 아니고 오른팔을 내가 팔이 부러졌어. 못 써.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왼팔로 써. 왼팔로 쓰면 돼. 그것도 안 되면 이름으로 쓰면 돼. 입으로 불어서. 용신님이 파괴되시는 원령으로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 이는 또 잘못되고 또 뭐? 또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즉 상술한 바 같이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뭐죠? 럭커. 록겁에 또 뭐예요? 양인격이 되겠죠. 그렇죠? 인명을 탄다면. 그런데 비록 원령의 재관의 용신격은 원령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령에 오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야. 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재관이 돈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건 십신이야. 재관이 흉신일 때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천간의 재관이 투출되어 있다면 이는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자,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록겁의 양인격으로서 비록 원령의 재관의 용신격은 없으나 천간의 재관이 투출되어 있다면 이는 록겁용 재관격으로 성격된 귀격이라는 것이나 그래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자, 갑이 있어, 인이 있어. 무슨 격이에요? 록겁. 이게 록겁격이고 양인격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약에 자 여기에 신이 있어. 그럼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죠? 이때는 록겁, 양인용 뭐가 되는 것이죠? 정관. 정관격이죠.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상신. 상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운이 변해가면은 얘를 쓰지도 하고 또는 얘를 쓰지 않아도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찾지 않고 관만 쫓아서 이걸 관으로 격으로 남는다면은 운이 바뀌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되죠? 격이 깨졌는데도 그걸 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외격은 앞뒤도 맞지도 않고 논리도 안 맞고 원령학도 아니고 타당성이 전혀 요만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맞을 수가 있겠죠. 한 번은 딱 한 번은. 그때 되게 딱 한 번 맞았을 때 그걸 가지고 맞았으니까 전부 다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상하는 사람들은 그래 한 번은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맞는 걸 이야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명리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또 가보죠. 안타깝게도 이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간목이 묘월이면 종강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갑이 묘월이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나요? 자, 갑이 묘월이면 이거 주로 어디서 쓴다? 절천소에 나오는 이론이야. 갑이 묘월이면 뭐 종강 또는 뭐 종왕격이라 하여 목기 일기로 행운이 흘러가면 좋다고 하나 결국에는 격국의 왕세의 법칙에 따라 한 번은 맞을 수 있죠. 네. 한 번은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전부는 어떻게 되죠? 틀려버리죠. 무슨 얘기냐? 이 소리야. 갑이 있어. 여기 있어. 이게 뭐예요? 양인. 양이 양이. 그 양인격이야. 이걸 양인격을 갖다가 외격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격이라 한다고? 종왕. 그래요. 이거를 종강 또는 뭐 종왕. 종왕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심지어 현재에도 현재 명리하는 현재 교수야. 그것도 대학원 교수. 대학원 교수 하는 사람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이걸 가지고? 이걸 종강격이라고 그래. 미치는 거야. 그래 놓고서 이걸 갖다가 뭐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얘기 아니야. 목이 와야 그러니까 된다. 목이 와야 된다는 거야. 목이. 한 번은 맞겠죠. 한 번은.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목이 와야 되는 경우는 언제 목이 와야 되겠죠? 이때는 오히려 수수 그래요. 수령일 때 이때는 부조해줘야겠죠. 네. 이때는 얘가 오면 어떻게 되겠죠?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딱 한 번은 맞겠죠. 어쩌다 그때 한 번 딱 본 거야. 맞거든. 봐라 이거 내 이론이 맞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래놓고서 뭐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돼. 개뻥이라고 그래. 한 번 맞추는 거야, 한 번. 이건 명리학이 아니야. 이거는 더 심하게 말하면 호도하는 거예요. 명리학 구조식도 아니야. 이런 말 기약을 하는 게 나아. 이해가시나요? 이거를 신노점 쌤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는 격국의 왕세의 법칙에 따라 한 번은 맞을 수 있으나 전부는 어떻게 된다? 틀리는 것임을 알아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가령 자, 요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 묘월에 출월이네요. 갑이네요. 요게 봐봐요. 인묘지는 뭐예요? 춘령으로 가니까 이 왕령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왕령이죠. 그러면 이 왕령이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거 왕령이니까 이걸 조금 탓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쪽은요? 사옴이라고 하면은요? 휴령, 여기는요? 수령, 여기는요? 상령. 그래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종강이니 종왕이니라고만 외치고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명에 따라서 대운의 운명에 따라서 그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운에서는 40년은 20년은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래서는 명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원령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지원령에서 투관되어야만 그게 뭐라고요? 격이 되는 것이죠. 비단 월지원령의 이론과 같아서 격을 잡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잡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격이 못 잡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재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상신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언제 우리가 그게 가변될 수가 있다고요? 대운의 향문에 따라서 상신은 변할 수밖에 없어. 그 상신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희기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희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 희기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좋다 나쁘다를 설명할 수가 없어. 당신이 언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한다면 물러갈 때 나아갈 때 이따위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명리학이 아니에요. 가령 위 예시와 같이 고전식 외격론으로 격국을 정할 경우 종강 또는 종왕격으로 목일기의 운으로 행할 경우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쁘다고 진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종강 종왕법. 이 경우 인묘진의 일기운 10년에서는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요때 본 거야. 요때 사주 감명한 거야. 그러나 사오미 신유술의 화금의 20년은 어떻게 되겠죠? 나쁘다는 원리가 되는데 실제로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설령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다가 일기의 기운이 도래한 운에서 사주를 감명하여 한 번 맞았다 하여 평생의 사주가 맞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주목구식 감명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그러니까 종강이다 종왕이다라는 이런 개념의 설명에 있어서는 한 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대대 보면 이 경우에 그때 맞춘 거야. 그때. 그런데 이것이 힘이 없어졌어. 힘이 없어졌으면 그때는 참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바뀌었네. 힘이 없어졌어. 경기 힘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그때 목이 와요. 목이 와야죠. 근데 힘이 넘쳐가지고 이제 막
더 이상 주체를 못해. 다른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신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저 병이 있다 뭐 등등 있어. 그럼 얘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죠? 목다 뭐 돼? 금결, 목다 뭐? 화식. 그러니까 목으로 인해서 다른 글자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죽어버리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종왕이고 종강이니까 하나의 기운으로 가야 돼. 또는 식상이니까 종합격이라서 뭐야? 이게 심지어 그거 갖다 종아라는 설명은 또 이렇게 아이고 당신은 별 볼 일 없어. 아들 보고 살아.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종합격이니까 자식 보고 살아.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식상격, 내가 보니까 종합격이라니까. 참 답답해. 식당도 잘하고, 뭡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거 뭐라 그래? 기사식당. 기사식당에서 돈도 잘 번 사람한테, 아유, 당신 종합격이니 자식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숨을 팍 쉬어요. 자기 다른 거 물어보러 왔는데. 이게 정통 명의로 보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해가 나옵니다. 종강이니 종왕이니 이런 거 다 뭐예요? 정격이다 아니라? 아니, 다 우리가 말하자니까 외격이지. 이건 그냥 외격이라는 말도 사실 쓰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이건 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고전 타입이라고 합니다. 고전. 그러니까 수도 없는 격이 있어. 타입.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나 비록 원령의 재관이 없다 하더라도 사주나 행운의 재관이 드러난다면 이는 사주의 격골 성격치기는 부엌의 상신으로서 이해되시죠? 매우 유용한 운세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격국용신의 진단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원령의 재관이 없다 하고 사주의 재관이 있거나 또는 행운에서 재관이 온다면 그것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뭘로 쓰면 되지요? 상신으로. 그러면 같은 구조식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다고 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간에 있으면 그걸로 무슨 합으로 해서 본다고 한목격, 시에 있다고 해서 시상격, 이런 식으로 온만 격, 그리고 다음에 종강격, 종왕격, 종합격, 이런 식으로 오만 타입을 만들어 쓴다. 이거는 격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정격, 즉 자평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격하고는 글자는 같지만 뜻이 뭐예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 원령의 용신이 없다. 격국 용신을 취하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 맞을 수 있는 매격을 찾아 격을 취하는 이런 정통명렬의 법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자연의 법칙과 원령학이죠. 자연의 법칙과도 얼만큼요? 10만 8천이 10만 8천이라는 것을 제3, 제4, 제5 강조하고 또 주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외격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외격이란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